트럼프의 강력한 힘에는 1차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바로 2026년 11월 중간선거입니다. 트럼프가 세운 질서가 무너지는 순간 시장의 주인공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웃었던 조방원은 미국 민주당에게 선택받아야 오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외면받았던 주식이 다시 떠오를 겁니다. 2025년 주식시장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밀어주는 미국 제조업 부활 정책 덕분에 관련 산업재 주식들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수요가 꺾이면서 2차전지 주주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역대급 상승장에서도 철저히 소외됐습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말합니다. 전기차 시대는 아직 멀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2차전지 산업의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동력이 언제까지 갈지, 2026년 미국 중간선거가 시장을 어떻게 뒤바꿀지, 그리고 왜 지금 우리가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주목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어떤 기업이 이 거대한 흐름의 주인공이 될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2차전지도 슬슬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트럼프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야 합니다. 트라이펙타. 간단히 말해 대통령, 상원, 하원을 한 정당이 모두 장악한 상태입니다. 지금 공화당이 바로 이 트라이펙타를 달성했습니다.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데 막힘이 없습니다. 1기 때 23%에 불과했던 공약 이행률이 지금은 시작한 지 1년도 안 돼 16%를 넘었습니다. 여기에 보수 우위에 연방 대법원까지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입니다. 이 힘으로 미국 제조업 부활 정책 마가를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의 이 강력한 힘 영원할까요? 가장 중요한 변곡점은 2026년 11월 중간선거입니다. 역사적으로 중간선거는 집권 여당의 무덤이었습니다. 1970년대 이후 여당이 트라이펙타를 유지한 경우는 9.11 테러 직후 같은 극히 예외적인 두 번뿐이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세입니다. 특히 경합주에서 민심 이반이 뚜렷합니다. 이대로라면 하원 다수당 지위를 민주당에 뺏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상원과 하원의 주인이 달라지는 분점 정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가 정책의 추진력은 급격히 약해질 겁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정책 기대감으로 올랐던 조방원, 즉 조선, 방산, 원전 같은 주식들이 있죠. 미국 민주당에서 반대하며 걸림돌을 놓는다면 하락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미국은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무조건 조선을 재건해야 하고 신냉전 시대의 국방력을 키우기 위해 방산도 늘리게 될 겁니다. 지난 바이든 때도 친원전 행보를 보였죠. 따라서 제 생각에는 조방원을 미국 민주당이 반대할까 싶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겁니다. 트럼프 정책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았던 업종, 바로 2차전지와 신재생 에너지의 부상입니다. 이들이 다시 주목받을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정치적 변화 때문만이 아닙니다. 산업의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ESS 시장은 그야말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전 세계 ESS 설치량은 연평균 100%씩 성장했습니다. 이건 성장이 아니라 빅뱅 수준입니다. 그럼 ESS는 뭘까요? 에너지 저장 장치, 아주 쉽게 말하면 초대형 보조 배터리입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는 날씨가 좋을 때만 전기를 만듭니다. 밤이 되거나 바람이 안 불면 멈춥니다. 전기가 남아돌 땐 버려야 하고 모자랄 땐 비싼 화력 발전소를 돌려야 합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ESS입니다. 전기가 남을 때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겁니다. 에너지계의 저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ESS가 중요해졌을까요? 전력 수급으로 가장 확실한 것이 원자력입니다. 하지만 짓는데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은 단기적인 해결사는 누굴까요? 바로 태양광,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SMR 같은 차세대 원전이 나오기 전까지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해야 합니다. 건설 기간이 짧은 신재생 에너지가 그 역할을 맡을 겁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앞으로 3년간 늘어나는 전력의 90%를 신재생 에너지가 만들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은 날씨가 도와줘야 합니다. 해가 지고 바람이 멈추면 끝입니다. 이 치명적인 약점을 보완하는 유일한 해결책, 그래서 ESS가 필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ESS 시장은 2024년 140억 달러에서 2035년 1840억 달러로 10년 만에 13배 넘게 성장합니다. 이건 그냥 성장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폭발입니다.
그리고 ESS가 중요해진 또 다른 이유는 에너지 안보 때문입니다. 각국 정부는 이제 탄소 중립보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려면 필연적으로 ESS가 필요합니다. 특히 미국 시장이 핵심입니다. 미국은 땅이 넓고 전력망이 나뉘어 있어 지역별로 에너지 자립이 중요합니다. IRA 법안으로 ESS를 설치하면 투자비의 최대 50%까지 세금으로 돌려줍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안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ESS 설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만 23기가와트를 추가했습니다. 심지어 AI가 새로운 수요를 만들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엄청나게 먹는 하마입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데이터 센터용 ESS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바로 중국의 리튬 감산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서 저가 경쟁을 법으로 막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왜일까요? 공급 과잉 공포 때문입니다. 미국이 고율 관세로 수출기를 막고 내수 시장은 보조금으로 연명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 찍어내면 2014년 철강 산업처럼 다 같이 죽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직접 원료 채굴 단계부터 생산량을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대 리튬 생산국인 중국이 공급을 줄인다? 수요는 꾸준한데 공급이 줄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리튬 가격이 바닥을 찍고 반등할 거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산업의 무게중심이 전기차에서 ESS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도 바닥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조각을 맞춰보면 그림이 선명해집니다. 여기에 2026년 중간선거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신재생과 2차 전지가 다시 뜰지 결정될 겁니다. 하지만 시장은 중간선거가 다가오기 전부터 트럼프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진다면 신재생과 2차 전지가 조금씩 다시 불을 지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투자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미국 ESS 시장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기가 바로 한국 2차전지 기업들에게 열린 기회의 땅입니다. 왜냐? 미국이 IRA 법안으로 중국을 철저하게 막아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부터 미국에서 ESS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중국산 부품이나 원자재를 쓰면 안 됩니다. ESS 원가의 40% 이상이 배터리 셀인데 중국산을 쓰면은 사업성이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미국 사업자들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중국산 배터리를 찾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그런데 2026년 미국 ESS 수요는 80기가와트시인데 한국 기업 같은 적격 배터리 공급량은 64기가와트시에 불과합니다.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많습니다. 심각한 공급 부족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미국 사업자들이 한국 배터리 회사에 줄을 서서 제발 물건 좀 달라고 계약을 요청하는 이유입니다. 이때 중요한 기술이 바로 LFP, 리튬인 산철 배터리입니다. ESS는 전기차처럼 작고 가벼울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수명이 길고 안정적이며 가격이 싸야 합니다. LFP 배터리가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합니다. 테슬라의 메가팩3가 25년 수명을 보증하는 것도 LFP 기술 덕분입니다. 과거 LFP는 중국의 전유물이었지만 이제 한국 기업들도 본격적으로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떤 주식을 봐야 할까요? 첫째, 셀업체입니다. LG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는 미국 현지 공장에서 직접 ESS용 배터리를 생산합니다. IRA의 생산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으니 수익성이 극대화됩니다. 특히 LG에너지 솔루션은 경쟁사보다 1.5년 먼저 미국에서 LFP ESS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시장 선점 효과를 톡톡히 누릴 겁니다. 둘째, 소재 업체입니다. LNF가 핵심입니다. 현재 내년에 LFP 양극재를 대량 양산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업체입니다. SK온이 미국 ESS 프로젝트에 LFP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LNF가 사실상 단독 벤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테슬라와의 강력한 파트너십은 물론 ESS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까지 장착한 셈입니다. 셋째, ESS 전문 부품 업체들입니다. 이들은 전기차 시장의 부침과 상관없이 오직 ESS 시장 성장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신성 ST는 LG에너지 솔루션에 ESS 냉각 부품을 공급하고 한중 NCS는 삼성 SDI에 ESS 순행식 냉각 시스템을 전담합니다. 셀업체가 미국에서 수주를 따낼수록 이들 부품사의 실적은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기회가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한국에서도 1조 원짜리 잭팟이 터집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제2차 ESS 중앙계약시장 사업입니다. 이번 수주전의 핵심 키워드는 딱 하나, 국내 생산입니다. 정부가 가격뿐만 아니라 산업 기여도를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1차 사업에서 삼성 SDI가 울산 공장을 내세워 물량의 76%를 싹쓸이했던 이유입니다. 전력거래소는 오는 10월에 2차 사업 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이 수주 결과를 보면 SK온, LG에너지솔루션 등 다른 기업들이 얼마나 발빠르게 국내 생산에 나섰는지 국내 ESS 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2차 전지 산업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기차라는 하나의 엔진에서 ESS라는 강력한 새 엔진을 장착하며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2026년 미국 중간 선거는 그 변화를 가속화할 기폭제가 될 겁니다. 중국의 감사는 원자재 가격에 불을 붙일 겁니다. 지금 시장의 비관론에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점에서 기회를 잡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 기회는 바로 미국 ESS 시장과 국내 정책 수혜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